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8번째 시간 도시 내부구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기본 이론은 도심과 외곽을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심과 외곽을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실전용으로 서울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심과 외곽의 특징이 어떠냐. 자,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도심은 도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죠. 자, 도심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 자, 접근성이 높으면 당연히 땅값, 지가도 비싸고요. 임대료인 지대도 비쌉니다. 자, 접근성, 지가, 지대가 다 높다. 자, 그러니까 높은 땅값으로 인해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죠. 자, 놀고 있는 땅이 없이 그만큼 토지를 효율적으로 빡빡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층 건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심에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밀집을 하죠. 자, 이 상업과 업무 기능 같으면 도심의 높은 임대료, 지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의 입지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업, 업무 기능이 밀집한다. 자, 요 상업 업무 기능은 백화점 아니면 애플 스토어 같은 고급 상점들, 명품 매장 같은 것들요. 자, 그리고 대기업 본사,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행정관청.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상업 업무 기능이라고 하고, 자, 시험 문제에는 생산자 서비스 업체가 많다. 요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요 생산자 서비스라는 건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죠. 자, 대기업 본사가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도 함께 도심에 위치를 합니다. 요 생산자 서비스의 사례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금융업, 보험업이에요. 자, 금융보험. 자,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생산자 서비스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은 주로 회사가 많이 밀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기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심에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 지역 안에서 통근 통학할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 통근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당연히 통근 거리가 짧은 장점이 있겠죠. 자, 통근 거리가 짧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짧다. 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출근 시에는 도심으로 유입 인구가 많겠죠. 자, 직장인들이 도심으로 일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출근 시에는 순유입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주간 인구랑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주간에는 상주 인구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주 인구보단 주간 인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에 입지하기 어려운 게 주거 기능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도심에는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상주 인구가 도심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적다. 자, 그래서 이 현상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심에는 사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상주 인구가 매우 적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걸 인구 공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심 같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특징이 나타나죠. 이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주간 인구 지수는 분모가 상주 인구, 분자가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도심 같으면 상주 인구는 매우 적고 주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높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심과 관련된 특징들을 우리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의 주거 지역의 특징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외곽 지역은 주로 주거 지역이 많이 입지합니다. 주거 기능이 많이 입지한다. 자, 왜냐하면 주택은 도심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외곽에 빠져나와서 주거 기능이 많이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보다는 외곽에 주로 입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 기능이 많은 외곽 지역 같으면 사는 인구가 많겠죠. 상주 인구가 많은 특징. 자, 그러면 상주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가 많을 거고요. 아파트 수가 많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도 많겠죠. 자, 초등학교는 근거리에서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거 지역에 초등학교가 당연히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도심으로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통근거리가 자, 도심에 비해서는 좀 멀겠죠. 통근거리가 멀다. 자, 그리고 출근 시간대에는 자,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가는 자, 유출이 많겠죠. 유입보다 자, 출근 시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 자, 그러면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 자,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적겠죠.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적다.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자, 100보다 낮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대체로 100보다 낮은 값이 나온다. 자, 요게 도심과 외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과 외곽을 일단 1대1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 이론이에요. 도심에는 상업 업무 기능이 밀집해 있고 외곽에는 주거 기능이 보통 발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의 주요 구별 특징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서울이 출제됐을 때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자, 서울의 지도가 있고요. 자, 서울에 25개 구가 나타나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색칠해 놓은 구들이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구입니다. 요 6개 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할 구가 중구와 종로구입니다. 자, 중구 종로구는 사대문 안쪽에 조선시대부터 한양이었던 자, 찐 서울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놓은 지역이 중구와 종로구입니다. 여기 북쪽이 종로구고요. 자, 남쪽이 중구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중구를 많이 출제를 해요. 자, 중구, 종로구 두 구는 자, 서울의 가운데 자, 도심에 자, 위치하는 구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또 여러 개의 또 부도심이 있고 또 강남이 또 새로운 도심으로 자, 떠올랐기 때문에 자, 중구 종로는 선생님이 옛부터 도심이다 해서 구도심 지역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심이다 해서 제가 가르칠 때 구도심 지역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구도심 지역 일찍부터 도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시가지로 만들어진 형성 시기가 가장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구 종로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가 시가지 형성 시기. 자, 시가지 형성 시기가 자, 서울의 모든 구 중에 가장 이르다. 이렇게 자, 표현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리한 요 도심의 특징들이 있죠. 자, 접근성 지가, 지대 높고 그리고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하는 요 도심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특징 이런 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찍부터 도심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일찍부터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쌌던 곳이라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 공동화가 심한 도심입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은 많이 발달해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 기능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건 상주 인구가 자, 매우 적다는 거죠. 상주 인구가 서울 안에서도 매우 적은 곳. 자, 중구가 꼴찌고 종로구가 뒤에서 2등입니다. 뒤에서 1, 2등이에요. 자, 중구 종로가 상주 인구 꼴찌입니다. 상주 인구 꼴찌.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구도심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중구 종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가 새로운 도심 강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남은 오렌지색으로 자, 표현해 놓은 지역입니다. 자, 서울의 남동쪽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위치 파악해 주시고요. 자, 강남은 부도심 중에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중구 종로의 구도심의 위상과 맞먹을 정도의 자, 도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 강남은 제가 신도심이다 이렇게 자,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죠. 자, 신도심. 자, 그러면 도심으로서 역할은 중구 종로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업기능, 업무기능 당연히 강남구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구 종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강남은 주거기능도 많죠. 자, 주거기능도 많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상주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자, 상주 인구가 서울에서도 많은 구에 속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구 종로는 주거 기능이 약한데 강남은 주거 기능이 많다. 자, 도심의 역할도 하면서 주거 기능도 많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강남구 금융기관이 누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둘 다 많다라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는 강남이 많아야죠. 강남이 주거 기능이 많고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구 종로와 강남을 비교할 때는 주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강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공업지역, 우리 금천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천구는 서울의 남서쪽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지역, 여기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자, 그래서 금천구는 서울에서 그나마 공업이 좀 남아있는 지역이다. 제조업 지역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로 업무 단지로 또 바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는 금천구가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한 두 지역, 노원구와 강서구를 보겠습니다. 자, 노원구는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여기가 노원구고요. 자, 강서구는 서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구입니다. 자, 요 두 지역은 주거 기능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뭐 도심이나 부도심으로서 역할은 다른 곳에 비하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주거 지역의 전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외곽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거 기능이 강하니까 상주 인구 많고요. 자, 그리고 뭐 초등학교, 아파트 수 이런 거 많겠지. 그리고 통근 거리는 또 멀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낮고.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구의 주간 인구 지수가 어느 정도 될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원구, 강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겠죠. 자,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다 주간에 통근 시 유입이 유출보다 다 많은 지역이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요. 중구, 종로, 강남, 금천 여기가 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데 그중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종로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구, 종로 같으면 요 분모의 상주 인구가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확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구, 종로가 서울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 자, 대체로 300, 뭐 요 정도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강남입니다. 자, 강남은 주간 인구 지수가 두 번째로 높다. 자, 강남의 주간 인구 지수는 약 200 정도 값이 나와요. 자, 그런데 주간 인구 지수가 아닌 주간 인구 수다라고 하면 강남이 무조건 1등입니다. 주간 인구 수는요. 강남이 1등이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강남은 상주 인구가 일단 많잖아요. 그 많은 상주 인구에다가 주간에 회사원들이 확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주간 인구가 중구, 종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중구, 종로는 기본 상주 인구가 적다 보니까 주간에 회사원들이 유입이 되더라도 강남보다 주간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간 인구 1등은 강남, 주간 인구 지수 1등은 중구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천구 같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은 넘습니다. 여기 공업지역이니까 여기로 일하러 들어오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편인데 중구, 종로, 강남만큼 주요 도심의 업무 지역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30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요 숫자를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니까 선생님이 대략적인 수치를 오른쪽에 써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주요 구의 특징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서울은 이 구의 특징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를 하는데 혹시라도 부산이나 대구나 지방의 광역시들을 출제를 한다 그러면 표를 잘 읽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이 부산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서울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2024학년도 6월 목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시에서 고른 것은 지도의 세 지역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 A가 노원구죠. 자, 노원구는 이제 주거지역에 성격이 강한 곳이고, 자, B는 중구죠. 자, 노원은 주거지역.
자, 중구는 이제 구도심 지역. 구도심. 자, 그리고 C가 금천구죠. 자, 금천구는 이제 공업 지역에 자, 성격이 강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요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 요게 자, 왼쪽에 통근통학 인구 화살표 나오는 것보다는 해석이 편하니까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가지고 지역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융보험업은 자, 도심에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보험업이 생산자 서비스니까 금융보험업이 가장 발달한 요 가가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B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 지금 다입니다. 자,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우리 금천구죠. 금천구가 공업지역이니까 그래서 다를 C로 연결하시면 남는 나가 A가 되겠죠. 정답은 B, A, 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료도 선생님이 해석을 드리면 자, A가 지금 노원, 그리고 B가 중구, 그리고 C가 금천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구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적어야 돼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도 적고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요 가를 중구로 B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하고 노원구 중에 자, 노원구가 상주 인구가 많죠. 자, 노원구가 상주 인구가 많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게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다로도 일하러 많이 빠져나가는 자, 나가 노원구. 자, 노원구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남는 다가 금천구인 C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자료가 시간을 빨리 절약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른쪽 자료로 문제풀이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작년 9월 모평 18번 문제, 이제 부산이 출제됐던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 구의 용도별 토지용 비율, 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부산은 어떤 구가 있다, 어떤 구가 있다, 어떤 구가 있다, 요거를 정확하게 자, 암기하거나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A, B, C를 자, 연결하는 거에 너무 자,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 어차피 선택지는 B는 어떻다, A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A, B, C의 특징을 이 표에서 찾아내는 형태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A 지역 같으면 상업 지역의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 A가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지역보다는 도심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C 같으면 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 공업 지역이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C는 그래도 부산 안에서 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겠구나 라는 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으면 주거 지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전형적인 좀 주거 지역이 있구나 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 B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 자, 바다와 인접해 있는지 여부는 어느 군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넘기세요. 일단은 물음표. 이건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연결 안 해도 되는 것부터 우리 하자고요. 자, 2번에 A는 B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도심이 높습니까? 주거지역이 높습니까? 도심이 높은 거죠. A가 높아야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우리 2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의 상주 인구는 도심은 상주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적다 하고 풀면 되지. 그럼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제조업 사업 재수는 공업 지역이 더 많은 거죠. C가 지금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사업 재수는 C가 많아야 되므로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전체 사업 재수 중 금융보험업의 비율 도심에서 높아야 되죠. 지금 우리는 A가 도심의 성격이 있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A가 더 높아야 되므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지역을 연결해야 되지만 나머지 4개는 지역을 연결하지 않고 그래프만 읽어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부산의 자,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자, 부산의 중구예요. 부산 중구입니다. 자, 부산은 도심이 해안가 항구를 중심으로 일단 도심이 먼저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게 항구 도시는 옛날부터 도심이 형성된 구도심이 보통 해안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산, 인천이 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자, 부산 중구. 자, 그리고 부산의 공업지역은 보통 낙동강이 흐르는 서쪽이 주로 공업지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산은 과거 뭐 신발 산업 같은 거 할 때 공업 용수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때 낙동강 물을 끌어 써서 공업 용수로 활용해냈기 때문에 낙동강이 흐르는 서쪽이 주로 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C입니다. 자, 부산의 서쪽. 자, 여기는 부산의 사상구라는 데인데 구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자, 요거 감은 잡고 계세요. 자, 부산의 서쪽이 좀 공업 지역이다. 요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여기에요. 강서구. 자, 부산 강서구. 자, 면적도 되게 넓죠. 자, 그리고 사상구 아래 사하구까지 해서 요 세 개. 자, 낙동강 인근에 자, 부산 서쪽이 자, 부산에서는 좀 공업 지역의 성격이 있다. 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문제가 한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가 B겠죠. 자, B는 동래구라는 곳인데 자, 여기는 전형적인 주거지역. 자, B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연결 못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문제풀이 해주세요. 자, 마지막 올해 9월 모평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자, 함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서울은 자, A가 우리가 아는 구가 나왔습니다. 자, A는 중구죠. 서울 중구. 자, B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자, 그러면 중구가 도심, 노원이 주거지역. 우리 잘 아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부산 같으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서울이 나와 있는 선택지부터 해결을 하자고요. 자, 먼저 1번에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자, 상주 인구는 중구가 적고 노원구가 많죠. 자,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통근 통학 유입 인구는 자, 도심인 중구가 자, 주거 지역의 노원보다 많아야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 3번을 풀려면 C와 D의 자, 성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내구의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주간 인구 지수. 자, 그러면 D가 주간 인구 지수가 196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산의 도심의 성격에 자, 해당되는 곳이죠. 자, 여기가 부산 중구였습니다. 부산 중구. 자, 그런데 C 같으면 부산의 서쪽이잖아요. 부산의 서쪽 3구는 공업이 발달한 구라 그랬죠. 자, 여기가 자, 부산에서 공업이 발달한 구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세 곳이지. 그래서 부산 서쪽 3구, 서쪽 3인방은 공업이 좀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C는. 그래서 제조업 사업 재수는 C가 더 많다. 자, 요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아니면 D가 도심인데 저 좁은 도심에 제조업이 있을 리는 없다 하고 C가 더 많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 겁니다. 자, 사하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D는 A보다 금융보험업 사업 재수가 많다. 자, D도 도심이고 자, 그리고 A도 도심이죠. 자, 그러면 부산의 도심과 서울의 도심 중에 어디가 금융보험업 사업 재수가 많겠어요? 당연히 서울의 도심 A가 더 많겠죠. 자,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에 더 집중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자, D하고 C 중에 도심인 D가 많을 수가 없죠. D가 상주 인구가 적으니까 D가 더 적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 외락치기 8번째 시간 도시 내부 구조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